예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방송이 벌써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쉬는 동안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께 선보이는 순서인데요. 19대 국회 이 의원분들의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구 각종 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지역구는 지금 순서인데요. 투데이 의정통신 순서인데요. 이 코너를 오늘 처음 만들다 보니까 제가 제목도 헷갈렸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인천광역시 남구 가비 지역구시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신 겁니다. 예. 이게 아주 뜻깊은 거죠. 이게 좋은 프로그램 코너에 첫 번째 게스트로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이뻐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요. 예. 의원님께서 저기 CSR 정책 연구 포럼 대표시죠? 예. CSI는 제가 미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아는데 CSR은 뭡니까? 이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서 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예. 아하. 그거를 이제 CSR이라고 이렇게 예. 표현을 하는데. 그렇군요. 그게 요즘에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부 기업들은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사회에 확산시키자. 또 국회 차원에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포럼을 만들게 됐고요. 그게 원래는 이제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이 이제 원래의 목적이지만 그렇죠. 그 기업이 성장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까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도움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제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이 부의 양극화라든가 대중소기업 간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는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이 이윤 추구에만 그치지 말고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가 또 윤리 경영, 환경 보호, 인권 보호 이런 활동도 같이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도덕적으로 권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2010년에 그 ISO 26000이라 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이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하도록 권장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권장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외국의 유명한 나이키라든가 뭐 무슨 그게 나이키에서 비롯됐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예. 그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협력 업체를 선정할 때 CSR 보고서를 요구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갑자기 닥쳐서 하려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고 이른바 이제 그 착한 기업 해서 그 기업 자체의 홍보를 통해서 또 매출 인상의 요인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 사회적으로 또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서 이 역량을 갖춰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포럼입니다. 제가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 나이키가 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공장 세우고 아동들 노동시키고 이러다가 한번 큰 거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불매운동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아동 노동 금지하고 거기다 오히려 학교 세워주고 다시 이게 굉장히 그 탄생 과정이 그렇죠. 참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ISO 거기에서도 이렇게 딱 국제적인 인증에 맞춰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우리 대기업들은 이런 흐름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들이 주로 모르거나 이제 준비가 미흡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지난 18대 때부터 이제 중소기업 진흥법을 이제 개정해서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라 했는데 19대에 와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CSR 지원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또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그 지도를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번에 또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업들이 매년 사업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CSR 활동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것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투자자나 소비자나 또는 제3자들이 이 기업은 CSR에 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공개된 정보로 그렇죠. 알 수 있게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고 아하. 마침 오늘 또 이제 우리 CSR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기업인이나 사회단체도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CDP라 해가지고 이제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다 해서 그거를 이제 탄소 배출을 예. 줄이는 경영을 그뭐 사고 하고. 팔고 하잖아요, 요새. 예, 그건 탄소 배출권 거래고 예, 예. 요거는 이제 그 경영 정보를 아하. 그걸 위해서 어떤 활동을 아하. 하고 있는지를 공개해라. 예. 그런 것을 해서 이제 그런 공개된 기업 중에서 투자를 하겠다. 이래서 금융기관들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걸 공개하는 그런 단체가 영국에 있는데 그 한국 지부가 오늘 마침 행사를 하면서 그런 기업, 우리 이제 250대 기업들 중에 그 공개한 것 중에 아주 모범 사례가 되는 것들을 오늘 표창하는 예.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단체나 여러 이런 이제 기업 그 연구단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이 CSR이 기업들에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 포럼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지고요. 네. 그래야지 따뜻한 자본주의가 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무슨 기업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그 CDP는 이제 그 우리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이거를 이제 최종 목표로 하는데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게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조직에서도 다 같이 해야 될 예. 그런 이제 목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죠. 우리 뭐 이제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잘 우리가 홍보를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인천 얘기 좀 해야죠. 이렇게 예. 나오셨는데 예. 지역구 말씀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인천의 대표적 전통시장이 남구 신기시장이죠. 예, 제가 왜 그렇습니다. 잘하느냐? 네. 제가 우리나라 귀국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방에 시간강사 돌아다닐 때 예. 그 시간강사 중에 한 군데 나갔던 데가 인하대학교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예. 제가 인천을 그 한 1년 동안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 갔었죠. 아, 그러시군요. 예. 근데 이 남구 신기시장인데 이게 요새 변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인천에 문학경기장이 있고 예. 이제 SK그룹이 이제 SK 와이번스라는 야구단을 그럼요. 운영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신기시장이 그 문학경기장에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텔레콤에서 전국의 전통시장한테 ICT 기술을 접목시켜서 좀 더 이렇게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신기시장을 이제 지목해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한테 마이샵이라 해가지고 이 고객을 관리하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마트 기기를 이제 하나씩 나눠주고 아하. 또 그걸 통해서 어느 손님이 몇 번이나 왔고 얼마를 이제 사갔느냐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손님의 성향도 알 수 있고. 그렇죠. 이제 뭐를 주로 그 그렇죠. 집에서 사갔느냐. 예, 옛날에는 다 기억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이거를 어허. 이제 거기다 해놓고 또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결제도 할 수 있게 또 스마트 월렛이라 해가지고 그 지갑이죠. 세일, 세일 정보라든가 이제 뭐 할인권 이런 거를 스마트폰 모바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면 그 고객들이 이제 그걸 보고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예. 뭐 그 이제 SK에서 그 중곡동 제1시장을 1차적으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매출이 2배로 늘었다 이런 이제 사업 결과가 나서 우리도 지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예. 여기도 아마 이제 지금 많이 변화돼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통 시장과 ICT 기술이 결합하면 이게야말로 창조 경제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 할머니 나오는 광고가 있어요. 아유 요새 재미나 죽겠어 라는 광고가 있거든요. 예. 갑자기 그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기 홍 의원님은
법률가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천 가정법원 설치 이게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 깜짝 놀랐어요. 인천에 아직 가정법원이 없었군요. 예, 광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큰데. 예.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광역시에 가정법원 없는 데가 인천밖에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2011년도에 예. 제가 그 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예. 대표 발의해가지고 그해 말에 통과가 돼서 예. 인천에 가정법원 설치가 그동안 추진되어 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이 확보 설계가 이제 끝나고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2015년 하반기까지 완공돼가지고 2016년에 개원할 예정이고 아. 총 공사비가 이제 한 280억 드는데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확보해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인천이 이혼율이 전국 1위였어요. 한 10년간. 아.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인천 법원에 잠깐 들렸다가 들은 얘기인데 청소년 본드 흡입 사건이 인천이 가장 많다. 이제 아.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가정법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사 그 사건. 주위로 갔나요, 그동안은? 그동안은 이제 인천 부천으로도 가- 법원에서 그냥 아, 인천 같이 법원에서. 한 것이죠. 병합으로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제 가정법원이 들어서면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전문 또 가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들이 와서 재판하니까.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적인 대처가 가능해서 그 이혼 사건이나 이제 가정이 이제 그 해체된 그런 곳의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전문가 차원에서 잘 처리되고 대처할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인천 시민들의 그 사법복지 수준이 이걸로 한 단계 높아질 수가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 지역이 그동안 이제 법원이 이사가고 그냥 텅 비어 있어서 이제 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주변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게 들어오고 또 거기에 함께 그 요즘에는 등기를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인천 시내 등기소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다 없애고 여기다 한 군데만 종합 등기국을 하나 설치를 해서 예. 이제 같이 이렇게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주변 경제가 또 활성화될 수가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홍의원님이야 당에서도 중책을 맡으셨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는데 참 쑥스러운 얘기시겠지만 본인이 본인의 의정활동과 지역구 이 성과를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80점 이하면 좀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그럼요. 일 많이 하셨는데 그죠? 예. 그 지금 근데 인천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게 제일 해결이 빨리 돼야 될까요? 저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 인천시 부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채요. 예. 아, 부채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그게 지금 이제 전임 시장 말기에 7조 4천억 정도인데 지난 3년간 9조 4천억으로 한 2조가 증가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위험 자치단체다. 예. 이래서 공사채 발행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시안 게임도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당장 내년으로 닥친 아시안 게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해내느냐. 아.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숙박 시설은 충분합니까? 아시안 게임. 지금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고, 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죠. 예. 그래서 인근 도시를 좀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 그러나 어쨌든 그 최대한 그 예. 선수촌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공기를 앞당기든지 해서 또 호텔 시설이 이것만을 위해서 따로 들어서기엔 어려운 좀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또 네. 그게 이 굉장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그렇습니다. 수도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주경기장을 한 5천억을 들여 짓는데 예. 사후 활용이 과연 어떨 것이냐. 아하. 이것도 큰 걱정입니다. 그렇죠. 문학 경기장만 해도 1년에 한 20억씩 적자인데 예. 이거는 뭐 한 30억 이상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음.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큰 과제죠. 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담입니다만 그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요새. 예. 근데 이 서울 시내 호텔이 없으면
그 관광회사에서 그런 데는 거 아니에요. 아, 바로 요 근교에 호텔을 잡아놨다. 원주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 네. 요새는 다 교통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근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근처의 숙박시설을 또 잘 활용하면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CSR 이거 열심히 또 신경 써주시고 예. 인천을 위해서도 열심히 활동해 주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지역에 그동안 이제 그 인천대학교가 있던 곳이 예. 이제 송도로 이사 가는 맞습니다. 바람에 예. 거기가 또 이제 도하구역이 이제 사업이 텅 비어가지고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청운대가 다시 들어왔고 청운대가 원래 청운대가 충청도에 있었을 충남 텐데. 홍성에 있었는데 예, 예. 이제 분교를 여기다가 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지역에 들어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천시에서 행정타운을 조그맣게 지금 예. 제2행정타운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 정부 종합청사를 이제 거기에 한 군데 모아서 건물을 새로 세우겠다 해서 이게 예. 한 700억짜리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가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그게 앞으로 이제 추진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그 가정법원과 함께 우리 지역민들께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잘하실 거예요. 법조인으로서도 아주 성공적인 또 이 법조인 생활을 하시고 그러고서 이 지금 의원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잘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구 의원이시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 자,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진행된 첫 번째 국정감사,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말 민생에 신경을 쓸 때입니다. 그리고 민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결산 잘하고 예산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년도 예산 심의도 잘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예산 심의도 잘하고,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하고, 참, 갈 길이 머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일을 하고 있다는 국회의 모습,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